예,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의 이석유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픽셀 플러스 대표이시자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 얼마 전에 출범했는데 초대 회장직을 좀 맡고 계시고, 이 협회는 언제 지금 정확하게 법적으로 언제 창립이 된 겁니까? 이제 8월 17일 날 우리가 창립 대회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산업부의 등록 절차를 밟아서 네. 지금은 이제 등록이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속 작업들 하고 있고요. 회원사 몇 개나? 회원사가 초기에는 한 5개, 4개 업체 됐었는데 네. 지금은 한 110개 회사 그 정도 됩니다. 많네요. 예, 우리나라 그 팹리스 업체가 한 130개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네.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와 있다. 협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대기업의 자회사. 아. 지금 우리는 뭐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 관계없이 네. 팹리스면 다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공장에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까? 공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팹리스이기 때문에. 팹리스만. 그렇지만은 네. 팹리스 산업에 연관된 어떤 그런 업체들, 뭐 그래서 오사트 업체, 네, 오사트도 있어요. 예. 네. 그런 쪽 또는 뭐 파운더리 업체도 사실은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오픈해놓고 네.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주축은 말 그대로 팹리스도 있고 뭐 침리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침리스 글쎄, 침리스는 뭐 IP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IP 업체, 네. 거기도 다 이렇게 회원사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협회 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소는 지금 판교역에 돼 있는데요. 네. 향후에 이제 우리가 좀 원활한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네. 텔레칩스 지금 사옥이 11월에 완성이 됩니다. 판교. 그래서 네. 텔레칩스 그 사옥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사무국도 꾸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부 그 협회 안에서 일하실 분들도 이제 또 그렇습니다. 상근 인원 지금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뭐 사무국장 내 총장은 이미 이제 지금 선정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예. 중요한 분이 오셔야. 그렇습니다.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뭐 오랫동안 고민을 한 끝에 그분도 뭐 사실은 흔쾌히 같이 조인을 해서 협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원래 협회에 계시던 분이었습니까? 그런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뭐 산업계에 계셨던 분입니까? 정부 산하기관에 좀 많이 오랫동안 있을 거예요. 그러세요. 그렇군요. 기업체도 또 경험도 있고, 네. 또 IT 쪽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협회는 무슨 돈으로 운영됩니까? 협회는 초기에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년 회비, 그러니까 올해 회비 네. 뭐 해서 네. 한 3,800만 원 정도 3,800만 원. 그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고 네. 상근 인원도 또 이제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17번으로 이제 도네이션을 좀 하게 초기에는?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한 5억 이상 자본금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창립을 한 거는 자본금이 이미 다 모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뭐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펀딩을 해야 되는데 펀딩을 하려면 또 이제 세제 혜택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는 공익법인으로 또 등록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기재부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내년 1월부터는 그런 부분이 다 해결돼서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존에 이제 반도체 협회도 있었고, 내지 지금 또 팹리스 협회라고 또 별도로 이제 지금 만들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이 역할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으십니까? 예. 그 이제 반도체 산업협회는 네. 어찌 보면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을 다 그냥 아우러서 네. 여태까지 일을 했었던 거죠. 네. 뭐 팹리스라든지 뭐 오사트 업체 또는 뭐
제조업체, 반도체 IDM, 제조업체들, 네. 뭐 장비, 소부장, 뭐 이런 쪽을 전부 아우러서 하다 보니까 팹리스라는 산업 자체는 사실은 좀 제조 쪽하고는 조금은 좀 이게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렇죠. 부분이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산업적으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좀 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우리 팹리스 업체들이 네. 연합을 해서 이 협회를 만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좀 내서 이 팹리스 산업이 발전을 해야지 4차 산업도 발전하고 시스템 산업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회를 다시 출범하게 됩니다. 아까 그 뭐 산업부 뭐 이런 승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받으셨다고 했는데 산업 과기정통부 이런 쪽으로 다 연관돼 있는 겁니까? 예, 뭐 우리 협회는 네. 어떤 정부 부처가 네. 주도가 돼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단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기업체이기 때문에 산업부 쪽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산업부에 일단 먼저 우리가 등록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과기부라든지 네. 또는 중기부, 네. 중기 벤처입니까? 네. 하여튼 그쪽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계획은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다.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의 뭐랄까요? 목적, 설립 목적은 뭡니까? 뭐 발전을 위한 거일 예. 텐데 예. 설립 목적에 따라오는 뭔가 세부안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부 또는 뭐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네.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어떤 정부하고 같이 콜래보레이션해서 많은 부분을 또 지원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포커스 포인트 자체가 조금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체가 생각하는 팹리스 업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뭐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 기반의 여러 가지 반도체 또는 뭐 아날로그 반도체 뭐 하여튼 그런 팹리스 업체가 만드는 모든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 부품 산업 이런 쪽이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부분에서 들어가면 네.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경쟁력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그 시장 점유율 이걸 보면 거의 한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시장에. 매출 기준으로. 예, 매출 기준으로 네. 보면. 근데 대만은 뭐 거의 한 21%, 뭐. 예, 네. 뭐 미국 한 60%, 네. 중국은 또 9%, 뭐 이 정도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네. 우리 한국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그냥 이대로 가면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퀘스천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틀을 바꾸면서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협회를 만든 거고요. 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팹리스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일단 웨이퍼를 만들면서 이제 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칩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반도체 산업 자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그 인프라로 뭐 성장하는 게 반도체 산업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팹리스 산업은 상당히 좀 이때가 잘해왔지만은 다른 어떤 그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화돼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중요도를 갖다 계속 높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협회를 만든.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채널에도 한번 나오셔서 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텐데 요즘 뭐 MPW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뭐 이런 것도 뭐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도 있지만 뭐 반도체 업계에서는 워낙 또 팹리스에서는 MPW 양을 좀 늘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과거에도 많이 했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팹리스 산업협회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MPW도 MPW지만 뭡니까? MPC입니까? 예. MPC를 하자. 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MPC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MPC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한국의 팹리스가 네. 뭔가 하나의 어떤 브레이크 스루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반도체 인프라를 네. 좀 생각을 해보면 네. 파운더리 측면에서 삼성이 사실은 TSMC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2030년에 일등하겠다. 시스템 반도체 네. 1위를 하겠다. 그래서 TSMC를 넘어서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4나노 이하 공정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최근에는 3나노 GAA 공정, 뭐 이것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해서 지금 뭐 양산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어떤 공정 인프라가 이제 한국에 있고요. 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서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인프라가 있고, 그다음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도 계속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내년도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할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AI 반도체 기반으로 또 여러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 뭐 그 다 업체가 다 우리 또 회원사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AI를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정말 적기다, 지금이. 그러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도 상당히 좀 성숙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MPC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MPW는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 해서 한 웨이퍼에 여러 회사의 각각의 칩들, 8개 회사면 8개 회사의 칩들이 이제 한 웨이퍼에 나눠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게 이제 MPW고요. 네. MPC는 그 칩은 하나입니다. 칩은 하나. 예, 멀티 프로젝트 칩이에요. 네. 칩은 하나지만은 14나노 이하 공정이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게이트 카운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이트 숫자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수가 네. 엄청나게 많아요. 좁은 영역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 칩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쓰는 IP들이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쓰는 IP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특히나 AI 반도체는 더 그렇습니다. I/O 관련된 I/O 관련된 인터페이스 뭐 관련된. DDR3 네. 뭐 컨트롤러라든지 파이, 네. 그다음에 USB 뭐 3 뭐 이렇게 IP, 많이 있죠. 예. 뭐 여하튼 뭐 여러 IP들이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는 CPU 뭐 이런 거 그다음에 GPU, 뭐 그렇죠. 그다음에 NPU도 사실은 그걸 공통 IP로 이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섹터를 나누느냐면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4개의 회사가 같이 한다. 이러면 4개의 회사가 그 칩의 중간에 네. 어떤 4개의 섹터로 영역을 나눕니다. 네. 나눠가지고 그 영역 내에서 자기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IP, 자기 회사가 제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IP를 자기들이 설계해서 네. ASIC화 시켜서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각각은 다 그 공통 버스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CPU를 통해서 자기 IP를 그대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죠. 예, 이제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체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만들면 그걸 공통적으로 모든 회사가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SDK 소프트웨어 툴킷을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고객들한테 프로모션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나노 뭐 14나노의 칩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180억 내지 한 200억 비용이 엄청 들죠. 예, 이상이 듭니다. 네. 5나노 정도 만들려면 거의 한 400억 정도 들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팹리스 업체가 하기에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개별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뭐 만들었다고 되는 것도 여러 번 그렇죠. 리비전 여러 번 리비전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다른 그 공통 IP들은 이미 검증된 IP이기 때문에 그 버스나 이런 쪽은 다 검증돼 가지고 다 프로빙 되는 겁니다. 단지 안 돼 있는 거는 자기들이 만드는 자기 각 회사들이 만드는 ASIC 그 칩 블락이거든요. 설계 블록. 예.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버스하고 잘 연결만 시키면 그냥 그대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가 자기들 IP를 갖다가 잘 만들기만 하면 하나의 그 AI 칩을 갖다가 가지는 그런 형태. 그 칩 하나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개 회사면 네.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슬램, 뭐 네. 슬램 아시죠? 뭐 네.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면서 3D를 만들어내는 네. 슬램 기술이라든지 렌더링 뭐 이런 기술, 이런 다 특화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ISP 뭐 이미지 프로세싱 그렇죠. 엔진 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녹여내 가지고 이으면 사실은 카메라를 획득해서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은 걸 노이즈 없이 만들어서 그 렌더링 기술이나 뭐 하여튼 그런 그 슬램 기술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물체 인식도 할 수 있고 자기들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애플리케이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큐리티 업체들도 지금까지는 뭐 그런 AI 인베디된 칩들이 없지만은 이걸 쓰면 사실은 시큐리티의 어떤 칩 자체가 상당히 진화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회사와 얼라이언스를 잘하면 노이즈 뭐 저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IP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전 세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모션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요즘 그 피자 집들이 많이 생겼어. 피자 이렇게 시켜보면 뭐 한 4조각으로 나누면 하나는 불고기, 하나는 뭐 무슨 뭐 매운맛 뭐 이렇게 한 4가지 맛으로 오는, 그게 이제 MPW라고 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피자 하나의 어떤 뭐 반죽 만드는 사람 따로, 뭐 치즈 따로, 뭐 토핑 따로 해서 한 번에 다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NPC 개념이 조금은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레고 네. 블락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레고. 네. 레고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건 딱딱 끼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 고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공통 IP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레고 블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특정한 용도의 레고 블락을. 네. 그래서 그 레고 블락은 이때까지는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차밍하고 뭐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레고 블락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레고 블락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업체들이 지금은 어찌 보면 AI 반도체를 하지만은 실제로 AI 반도체가 상용화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우리 산업에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말만 AI 반도체 하지만은 실제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건 아주 극소수고. GPU 정도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뭐 도입기 단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엣지 디바이스로 넘어가면 엄청난 수량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지금이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는 아주 적기다. 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NPC로 가면 뭡니까? 패밀리스 입장에서는 비용이 줍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아, 그래요? 예. 어느 정도나 줄어듭니까? MPW 셔츠를 한번 태우려면 비용 얼마나 들어요? MPW가 이제 공정에 따라 틀리는데요. 네. 공정 그 테크놀로지. 네. 뭐 28나노 이런 쪽은 뭐 한 몇십억, 한 30억, 40억 정도 들고요. 한번 태우는데요? 예. MPW? 네, MPW는 좀, MPW는 좀 작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20억, 30억은 28나노 기조 칩 양산 태우려면 양산 태울 때, 이 양산단을 돌릴 때 이제 그런 거고요. 오고. MPW로 하면 뭐 하나의 자기들 그 에어리어를 받는 게 뭐, 한 몇 억 수준? 몇 억?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IP를 또 쓴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IP 가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 안에 하려면 우리 IP 또, 공통 IP는 또 사오는 것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몇 억까지는 안 되고 또 뭐 그렇죠. 라이선스 받아야 10억 이상 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고 갔는데 이게 아닌데 다시 이렇게 해서 그 돈 또 써야 되는 겁니까?
MP 그 셔틀 비용. 그거 한 그게 이제 양산까지는 그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IP가. 그래요? 예. 네. 그런데 한번 MPW 해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다시 뜬다. 이러면 그걸 또 받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양산할 때까지는 하나의 어떤 IP를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MPW 태우는 비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태우는 비용은 그거는 이제 팹 비용하고 펫 비용은 그다음 매스크 비용.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이거 아닌가 봐요 하고 다시 리비전해서 태우려면 또 그 마스크 비용하고 펫 비용 내야 되는 마스크 비용이 들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MPW이기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 그거는 한 번만에 이렇게 원타임으로 하는 거지. 그걸로 리비전을 하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또 써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다시 하려고 그러면. 예. 근데 지금 MPC로 가면 어떻습니까? MPC로 가면 이미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데서 다 검증된 IP를 다 써서 자기들 설계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칩 자체가 한번 검증된 어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에러율이 적습니다. 예. 그런데 단지 이제 자기들 각자 회사들 팹리스가 만드는 그런 ASIC 쪽 이쪽에 이제 실수가 있으면 뭐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통적으로 이미 다 검증된 버스를 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MPC로 가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IP 회사하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게 IP 회사들은 많은 업체가 쓰기 때문에 그 업체 각자한테 다 IP 비용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4개 내지는 8개 회사가 자기들 IP를 이제 검증하고 또 거기에 이제 검증이 되면 그걸 다 양산화, 시생산도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산 때 되면은 본인들 설계 블록만 갖고 그 IP 갖고 와서 그렇죠.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MPC를 안 가고 단독 칩으로 가겠다. 이러면 IP 비용을 자기들이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단체가 IP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서로 이제 타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타협점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그 분과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계속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MPC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개 업체가 IP를 집어넣어서 뭐 CPU 만드는 회사, NPU 만드는 회사, 뭐 GPU 만드는 회사, 뭐 기타 뭐 ISP 뭐 여러 가지가 블록이 들어갈 텐데 요걸로 이제 MPC로 한번 돌려보고 제대로 동작한단 말이죠. 그럼 요 칩 하나를 그냥 통으로 상품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제품, 그러니까 이게 보통 AI 제품 자체가 많이 널려 있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시장 진입기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가치가 있는 제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칩 사이즈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는 않다. 그리고 14나노 이하 칩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게이트 카운트를 가져서는 그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뭐 그렇게 단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높은 단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다른 칩에 비해서. 근데 그 MPC라는 그 뭐랄까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회사 숫자는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팹리스 산업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시켰어요. MPC, MPW를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해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걸 이제 MPC를 나중에 당신 회사가 쓸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쓸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하는 회사가 한 50% 정도. 반이네요. 예, 반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아마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제품은 뭐 소프트웨어 뭐 인력이 필요 없고 있잖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판매를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이제 NPC로 가면 사실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스케일이 좀 크다 보니까 AI 쪽으로 또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부가적인 어떤 그 비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뭐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협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게 NPC가 어찌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 있잖아요. 네. 뭐 석박사 뭐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뭐 하는 애들이나 안 그러면 또는 저쪽에 다른 분야 있잖아요. 네. 다른 분야에 공부를 하는 어떤 친구들도 NPC를 보면 그 안에 자기들 어떤 아이디어, 알고리즘 이런 걸 갖다 열 수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를 해서 하드웨어로 뭐 엑셀레이터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열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참신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자기가 아는 분야를 아주 그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를 정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좀 창업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좀 프라미싱한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대학교 교수들하고도 많이 이제 논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교수들도. 십시일반해서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하나를 만든다. 그럼 요거를 사업화를 해서 누구한테 팔고 나면은 수익 배분도 누군가 이제 해줘야 되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펀딩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은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네. 정부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패밀리스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마당에 네. AI 반도체도 뭐 거의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그게 이제 AI 반도체화 돼야지 이제 텐즈블한 어떤 그런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향후에 어떤 4차 산업 또는 뭐 미래 산업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부처 또는 의회 의원들 분들한테도 지금 돌아다니면서 많이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류의 AI 칩에 대한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과제를 걸고 그 밑에 이제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네. 같이 작업을 하면 네. 일부 비용 정부에서도 좀 조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초기에는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I 칩을 만들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회사가 만들면 4개 회사가 그 칩을 가지고 프로모션을 하겠죠. 영업하겠죠. 예, 네. 그런데 영업이 상당히 좀 프라미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개수가 될 때까지는 이제 팔지만은 수량이 될 때까지는 네. 그게 이제 더 많은 다량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싱글런으로 자기들이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펀딩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칩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 중앙에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4개 회사, 뭐 6개가 될 수도 예, 예,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개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중앙에 하여튼 누군가는 예, 예. 키를 쥐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지금까지 디자인하우스, 우리나라의 디자인하우스가 상당히 좀 이렇게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M&A도 자기들끼리 많이 해서 했죠. 네.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몸집도 키우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력이나 뭐 어떤 개발 인력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30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K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는 하드웨어 플랫폼 이런 걸 갖다가 좀 같이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체는 그런 쪽에서 좀 주체를 하고 이제 그거를 정부 자금을 좀 받아서
실제로 이제 협회에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주관. 공익적인 부분이니까. 예, 주관 기관으로 예. 협회에서 아까 50%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나머지 50%는 이제 난 안 할래.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50% 안 한다는 50%는 좀 아날로그 뭐 이런 디바이스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파워 반도체 뭐 이런 데. 근데 이제 그 업체들도 어찌 보면 이 AI 반도체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택 공정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RF 칩 같은 이런 것도 네. 그쪽에 이제 올려서 서로 인터페이스를 시키면 하나의 완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택으로 해서 네. 그 TSP 뭐 이런 공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MPC라는 용어는 어떻게 협회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어디 뭐 다른 나라나 뭐 일본, 뭐 대만 뭐 이런 데서 그게 특허입니다. 특허. 특허예요? 예. 어허허허. 그게 네. 우리 이효성 대표라고 아시죠? 네, 내원 예, 대표님. 예. 예. 그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디어를 내서 MPW가 있으니까 MPC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AI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래서 냈고요. 그래서 그걸 뭐 추론 중에 있는 거로 저는 들었어요. 특허를요?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우리가 협회 안에 같은 회원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경쟁하는 회사도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 예. 또 지금 당장 경쟁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또 계속 합쳐지고 뽀개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이 예, 합쳐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는 협력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견제 때문에 협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뭔가 이런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회사가 만드는 그 IP들 있잖아요. 네. 그 ASIC화된 IP. 이쪽은 다른 회사가 넘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안 어떤 그런 솔루션에 의해서 다 이렇게 블락킹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같이 쓰려고 그러면 서로 서로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서로 또 M&A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경쟁은 똑같은 칩을 갖다, ISP를 갖다 4개 회사 똑같이 만든다. 이러면 그 경쟁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팹리스 이 업계 자체가 사실은 경쟁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고 다니시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넘어야 할 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다 짜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시밍리스하게 이렇게 막 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비즈니스로 연결되면서 이게 정말 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협회 내에서 계속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에 출범하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 하고 계신 것 같고 예. 또 뭐 아까 뭐 사전에 저희 인터뷰했을 때는 뭐 좀 협회에서 내걸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과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팹리스가 조금 성장을 못한 부분이 이제 뭐 이때까지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력 양성 부분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많은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쪽으로도 하고 있고 또 뭐 전문 교육기관 이런 걸 만들어서도 하고 있고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탄 아이덱 그 교육센터. 거기 아이덱이 동탄 카이스트에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예. 동탄에도 뭐가 왔나요? 예, 박인철 교수님하고 뭐 네.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제 뭐 만나고 또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네. 아이덱의 어떤 설계 교육 지원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좀 일반인들한테도 좀 이렇게 오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뭐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정부의 예산을 좀 받아서 이번에 동탄 아이덱 설계 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교육센터를. 그런데 상당히 졸업생들의 어떤 인기가 좋습니다. 예, 원래는 초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 모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31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것도 이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경쟁률이 뭐 8대1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뭐 이런 열기에 의해서 한 80명 정도로 또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2배로 늘렸어요. 아. 예, 그래서 80명을 지금 선발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12월 되면 아마 졸업하는 걸로 열기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쪽에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지원업체로 지금 돼 있고 거의 한 30개 업체가 지금 지원업체로 돼 있어요. 지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교육생을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 그 업체가 30업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기업당 2.5명 정도 뽑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더 이상 80명인데 예, 30개 업체가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성공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신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좀 정부가 좀 이렇게 그 좀 투자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 정부가 주관하는 그런 쪽을 좀 만들어서 대만도 이제 그런 업체가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전국 단위의 어떤 그 대학 졸업생들 그게 이제 타그 전공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뭐 생물학과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화학과 뭐 화공학과 관계 없어요. 그런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반도체를 갖다가 이렇게 들으면 그 사실은 퓨전 공학이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동서평 인재들이 이제 그렇죠.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반도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좀 잘 몰라서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어떤 그 4차 산업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형태의 어떤 교육 방법이 교육센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요. 회장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퀄컴 같은 회사들 네. 보면 실제로 이제 뭐 매니징은 이제 백인들 위주로 이제 뭐 아마 뭐 백인 아닌 뭐 인도 사람도 많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이제 친구들은 뭐 이란, 뭐 시리아, 뭐 모로코, 뭐 인도, 뭐 팔레스타인 이런 쪽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원격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영주권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정책들도 있는데 뭐 그런 류의 얘기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유수 인력들 있잖아요. 네. 때에 따라서 뭐 미국이나 뭐 대만 뭐 이런 데도 많지만은 사실은 이제 파키스탄이나 뭐 네. 벵글라데시 뭐 이런 데도 정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유치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해외 유수 인력 유치 사업 뭐 이쪽을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야말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그 나이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네. 예, 나이파. 네. 그쪽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력 말고는 또 인력 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책 과제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국책 과제가 어찌 보면 참 그 과제를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 과제가 어찌 보면 너무 기술력 위주의 어떤 과제로 많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기업이 이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 그 과제를 이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붙어서 결국은 과제를 위한 과제가 네. 이제 성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매출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가 매출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또 양산하는 거하고 이게 개발하는 거하고 또 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 신뢰성이나 뭐 안정성 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시간이 또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양산은 또 못하고 이제 개발은 성공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놨는데 팔지 못하는. 예. 뭐 이런. 그러니까 기술은 개발을 했다. 네. 그래서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돈은 뭐 결국 돈은 벌었냐 이러면
판매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실질적인 어떤 예. 기업은 사실은 판매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네. 이윤을 남겨야지 또 R&D 재투자로 하고 뭐 산업 또 세금도 내고 뭐 네. 이리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것보다는 그 기업체가 원하는 그 과제 있잖아요. 네. 그 기업체가 어떤 과제를 갖다가 개발하면 이거는 막바로 양산으로 연결돼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그래서 기업체가 원하는 과제를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어떤 국제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도 그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민간 기업이 좀 참여를 해서 그 R&D 과제나 이런 걸 갖다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계속 산업부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산업부 소관이겠네요. 예. 네. 또 과기부도 뭐 과기부는 조금 더 원천 조금 더 쪽으로. 원천 기술은 있지만은 뭐 그것도 좀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기부 쪽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어필이 좀 돼서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기획 단계에서 뭘 할 수 있도록 뭐 인원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제 기획하는 기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 예. 그거는 진짜 꼭 있어야 되는 너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예. 그 기술 개발은 사실은 우리가 3년이나 5년 걸리는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의 그 국책 그 연구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거를 갖다가 좀 대폭적으로 좀 이게 좀 지원을 해서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뭐 아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쪽은 그 인프라를 갖다 그쪽에서 좀 만들어내고 네. 사실은 기업체는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윤을 남기고 뭐 좋은 제품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국제 경쟁력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매출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기술력 높은 것만 그냥 개발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달리지도 않을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많이 좀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글로벌 그 세트 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죠. 뭐 가전업체들도 있고 뭐 폰업체. 자동차 네. 뭐 이런 쪽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팹리스 업체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전략적인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상호 교류를 상당히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 협회하고 그 팹리스 산업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기술 교류도 했습니다.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화시켜 계속 나갈 생각이고, 또 가전업체나 뭐 이런 쪽하고도 그렇고 계속 또 뭐 조선이나 뭐 여하튼 그런 쪽도 계속 반도체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반도체로 가면 상당히 좀 부가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더리 상생 협의회를 지금 사실 이건 중기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뭐 해서 이번에 3차 이제 또 협의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파운더리 업체 다 왔고요. 또 이제 팹리스 업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해체할 것이냐, 또는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게 또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긴밀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그렇군요. 예. 그게 파운드리 업체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정모가 팔목 비틀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와서 우리도 어쨌든 여기서 1등을 나오고 하려면 여기도 생태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잘 같이 상생해서 같이 상승 효과가 되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하나 좀 말씀드린 거는 파운더리 업체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관한 예로 이제 삼성을 예를 들면 삼성의 14나노 이하 공정이 안정화되려고 그러면 많은 런을 헐리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MPW 이런 것도 헐리보고 해가지고 많은 그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해서
그 정말 설계한 대로 잘 나오는지 그걸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 검증이 돼야지 IP가 많이 생기고 그 IP를 통해서 이제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안정된 어떤 공정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잘 만드는 게 TSMC예요. 그렇죠. TSMC는 87년부터 뭐 엄청나게 그런 쪽으로 팹리스 업체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서 IP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공정 안전화를 엄청나게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와서 컬리 보니까 너무 잘 나오고 이러니까 그쪽에 좀 모이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TSMC가 그렇죠. 된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팹리스 파운더리 상생 협의회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좀 활성화 좀 돼서 좀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야, 그 MPC 인력 양성 그 국제 과제의 뭔가 실효적인 어떤 예, 예, 예. 국제 과제의 어떤 기획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스템 업체들과의 협의, 예. 파운드리하고 상생 하실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정말로. 예,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우리가 팹리스를 보면 상당히 좀 규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약하거든요. 보통 뭐 한 20-3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한 130개 업체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소규모 글로벌 업체인가? 경쟁력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로 좀 M&A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규모의 경쟁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가 라인업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팹리스 업체들한테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정말 M&A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정말 뭐 저도 참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할 수 있는 방법 하우투로 들어가면 정말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의 이견도 엄청 크고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또 어떤 곳은 뭐 잘하는 사람 몇 명 빼오면 되지 뭐 이런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팹리스 업체 간에 이제 그 뭐 이렇게 M&A도 돼야 되고 또 대기업 팹리스 업체 간에 어떤 어떤 M&A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 좀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 꼭 우리가 정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모태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하나 좀 이렇게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 5천억 이상 이렇게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팹리스 업체가 많이 이제 나타나면 아마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M&A를 하면 지분 희석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참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꼭 또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런 해결해야 될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M&A의 활성화 시스템 만들 팹리스 업계의 M&A 활성화 예. 주식 양도세를 없애주면 좀 괜찮을까요? 뭐 그거는 뭐 그냥 드린 그렇죠. 뭐 말씀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 뭐 그렇게 해서 한 뭐 6대 7대 과제를 갖다가 제가 이제 좀 선정을 하고 네. 이분을 하나하나 지금 구현해 나가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도 하고 계신데 네. 너무 협회 일 너무 많이 하시면 회사 소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오늘 저도- 그러니까 짧게 제가 좀 회사는 픽셀 플러스는 올해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사실 중국 비즈니스 하는 쪽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픽셀 플러스는 좀 견조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메이저는 거의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 베이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중국 쪽에 거의 매출이 볼륨이 한 70% 네. 그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한 40%로 떨어졌어요. 딴 쪽이 올라왔다는 예, 얘기죠. 다른 쪽이 이제 올라가고요. 그게 네. 이제 일본이나 뭐 한국, 네. 뭐 이런 쪽, 대만 어. 이런 쪽이 조금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어디 쪽? 아까 저희는 자동차 관련된 그런 이미지 센서 칩셋 비즈니스 이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쪽에 관련된 제품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예, 뭐 하여튼 엄청나게 R&D를 많이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성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본도 뭐 그런 일환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성공한 케이스고 그래서 계속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보다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아마 올라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모든 회사들이 다 어렵죠. 어렵다. 예, 어렵지만은 뭐 어려운 게 또 엄청난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에 맞는 어떤 그런 이미지 센서 그런 쪽에 이제 개발을 갖다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저희가 뭐 거의 한 10년 동안 개발하는 것들이. 예, 그래서 주로 차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예, 차에 들어가는 건데 전 세계 그 자동차 쪽에 이미지 센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로 보면 네. 온셈이 미국에 이제 온셈. 온셈이라는 네. 회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니라는 소니. 업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옴니비전이에요. 옴니비전. 옴니비전은 이미 이제 중국 회사가 됐죠. 그렇죠. 미국 회사에다가. 그래서 그 세 회사인데 저희는 그쪽 계열에 좀 가려고 좀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제품도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이제 비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아까 6대, 7대 과제들 세우신 거 좀 잘 돼서 한국 펜리스 산업계의 좀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대표님 회사도 좀 잘 해서 매출도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